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27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처음에 납세의무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누구라고요? 사업자. 근데 여기에서 사업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영리 목적성 유무가 가끔씩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냐 비영리냐. 맞죠? 그래서 영리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는 거고, 비영리는 대부분 후원을 받거나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 부가가치세법에 맞춰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뭐를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의 뜻이 비영리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적 독립성,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번을 좀 봐두세요. 이건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데 그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셔야만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래서 뭐 우리 보면은 뭐 양로원이라던가 뭐 교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가끔씩 바자회 같은 거 하죠. 그건 부가세 안 내요. 왜요? 여기에 안 들어가서. 계속 안 하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뭐 벼룩시장, 중고장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서도. 그것도 뭐 안 내요? 부가세 안 내요. 왜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거의 다 냅니다. 왜요? 계속적이고 뭐니까 반복적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의 별표 하나.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그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세금을 내는 걸 과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세금을 안 내는 걸 면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 외워야 돼요. 무슨 과세자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참고로 개인만 가능해요. 법인은 안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 간이과세가 내년에 바뀌어요. 발표 났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올해까지예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자.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대충 봤는데 8천인가로 올라가요. 근데 내년에 바뀌는 건 내년에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국법이 아니고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로 알고 있어야 돼요? 4,800만 원.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법에서 영수증 이상으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수증 자체가.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3천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 적으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어디지?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 위쪽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페이지 밑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페이지 위쪽에 있는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찍었는데 잘 찍었네요. 왜냐면 제가 그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그거 설명해야죠. 좋은 질문입니다. 요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회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공급 가액이라고 있어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 별도. 그러면 공급 대가는 부가세 뭐야?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부가세 별도라고도 나오고 공급 가액이라고도 나와요. 그럼 공급 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 뭐다? 별도다. 그럼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공급 대가 그러면 부가세 뭐예요? 포함인데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곱하기 110분의 100. 왜 안 눌러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 곱하기 110분의 10.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요게 공식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공급가액이 100이에요. 몇이라고요? 100. 그럼 부가세는 10%니까 얼마가 돼요? 10. 그럼 공급대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 그래서 110분의 10, 110분의 100이 나오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 가시면 110분의 100이라고 안 하고 11분의 1. 11분의 10.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110분의 100을 많이 써요. 왜냐면 요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기본적으로. 요거 참고하시고. 반만 맞으면 되죠 뭐. 몇 분의 몇이야. 어차피 공 하나 더 들어가냐 공 하나 빼냐 그 차이니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은 사람이라고요? 4,8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1년에 4,800만 원도 못 파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4,800만 원씩 판다라고 해도 한 달에 400만 원도 안 돼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50%가 남아 매출액에. 그러면 400만 원의 반이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럼 사업하면 안 돼요. 맞죠? 뭐 해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요? 알바 때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요. 하루 종일 알바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과세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사업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세사업자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은 대부분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행해야 된다고요?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 발행하고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3천만 원보다 작으면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매출액이 적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내도 얼마 안 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가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많이 걷어봤자 금액이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어떻게 보면은 액션이라는 걸 취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그 액션이 속을 보면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큰 건 양보 못 하잖아요. 왜요? 세금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거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취업하셔도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무슨 행동 하시면 안 되냐면 간이과세자분들한테 가갖고 세금계산서 내놓으래. 그거는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뭐만 주래요? 영수증만. 그럼 뭐만 줘야 돼요? 영수증만 줘야 돼. 근데 뭐를 달래요? 세금계산서 달래. 못 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 거래처가 법인이야. 그럼 법인한테는 꼭 뭐 줘야 돼요? 세금계산서 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무에선 제가 알기로 이게 제일 많이 써먹어요. 세금계산서를 사와요. 동종업종 회사한테. 얼마짜리면은 만약에 공사가 3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3천만 원짜리 끊어달라 그래요. 세금계산서. 내가 부가세 줄게.
그렇게 해갖고 그 세금 계산서를 뭐예요? 넘겨줘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나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배웠으면 그걸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활용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뭘 하시든. 왜냐면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예요. 맞죠?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눈 감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느끼게 된 건데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다른 강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전 인생 공부 같아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랑 상대방이 느끼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이걸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돈 벌 수 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 했었던 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때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소녀시대 있죠? 소녀시대가 비타오백 광고에 썼던 거 아세요? 그거를 그 소녀시대 멤버별로 모아서 외국에다가 팔면 그거 막 10만 원씩 받고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구하니까. 그런 걸로도 돈 번다 그러더라고요. 빈병으로 하면 2만 원인가 3만 원이고 안에 그 액이 들어있으면 10만 원인가 받을 수 있대요. 그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여기에서 안 떠들고 동네 약국을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뒤질 텐데. 늦게 알아갖고. 지금 BTS도 되게.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멤버별로 쫙 모아갖고 이제 선물 세트 이렇게 탁 해갖고 외국에다 인터넷으로 팔아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희한한 게 그런 거 살 때 보면 꼭 나오던 분만 나와. 왜냐면 이게 랜덤이잖아요. 뽑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멤버들이 이렇게 한 통 안에 다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랜덤이라 항상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이거 발행할 수 있어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일반 과세자분들한테는 뭐 달라 그러면 돼요?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면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래서 요분들은 요것만 발행할 수 있어요. 뭐야? 계산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뭐예요? 글자 차이잖아요. 몇 글자 차이요? 두 글자 차이. 세금 계산서는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계산서는 뭐가 없다? 세금이 없다. 그래서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켜주실 줄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돼요. 나중에 회사 취업하셔갖고 이제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줘. 그러면은 딱 이 정도는 캐치해야 돼요. 이 거래처는 면세사업자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전화할 때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했더니 세금 계산서를 주네. 그러면 요분은 일반과세자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전화해서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저는 이거는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전화만 하면 세금 계산서 달래. 뭐 업종도 상관없어. 이게 업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했던 데야. 근데 그런 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화하면 뭐만 달라 그래요? 세금 계산서 달래. 그거는 그분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본인이 조금만 센스 있으면은 그 전에 거래했을 때 뭘로 받았어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되고, 계산서 받았어. 그러면은 계산서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센스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일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일 잘한다고 티내지 마십시오. 제 꼴납니다. 저는 이제 먹고 살려고 티를 엄청 냈어요. 먹고 살려고 내가 어쨌든 내 월급이 뭐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겁나 티를 내야 돼요.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없으면 여기 힘들 걸부터 해갖고 열심히 이거를 했죠. 푸시를. 그래서 내 월급은 올려는 놨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 내가 보여줬었던 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스트레스가 그래서 아마 우리 반에서도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우리 반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우리 반 끝날 때쯤이겠구나. 그래서 얘기할 확률은 적은데 그 서류 만드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수업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 얘기해요. 나 요즘 잠수 타고 싶다고. 그냥 솔직히 서류 몇 장 만드는 건데 그 몇 장 때문에 여기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런 서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스트레스는 덜 받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안정화를 시켜놓은 상태라. 근데 예전에는 나 혼자 다 한 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만져놓으면 내가 들어가고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덕에 내 월급은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빨리 회사 취업하셔서 내가 몸값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계속 푸시해야 돼요. 근데 막내 때는 푸시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막내 때 푸시하면은 위에서 다 가져가요. 분명히 처음은 내 이름이었는데 끝날 때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끝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고 성과는 없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내 위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푸시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273페이지. 과세기간. 무슨 기간이요? 과세기간. 앞에 보세요. 과세기간이라는 게 과세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네,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세금 내려면은 날짜별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1기. 몇 기요? 1기. 또 하나는 2기. 그래서 1기하고 몇 기로 나눠요? 2기로 나눠요. 그래서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기도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1년이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죠. 12개월을 몇 등분하면 돼요? 4등분하면 돼요.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인데 다음 페이지 위에 있어요. 274페이지 위에. 참고로. 있죠? 네. 그거 보셔도 되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적는 것도 공부니까.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 요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후에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이요? 25일. 그래서 3월 31일에서 25일이면 4월 25. 6월 30에서 25일이면 7월 25. 9월 30에서 25일이면 10월 25. 12월 31일에서 25일이면 1월 25일까지. 그래서 최근에 1기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9일이죠. 맞죠? 7월 29일. 근데 2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라고요? 7월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리고 나중에 격리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실무인데 7월 25일 이전에 뭐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휴가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왜요? 얘 때문에. 이거 끝내고 가야 돼요. 그래갖고 정신없는 분들 있어요. 눈치 없는 분들. 막 7월 20날 휴가 간대. 내 장담하는데 갔다 와서 잘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욕을 패대기로 먹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눈치 볼 건 좀 봐야 되는데 꼭 보면 눈치코치 없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회사 위험해졌을 때 1순위예요. 지금이야 문제가 없으니까 안 자르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져서 잘라야 돼. 그러면 누구 제일 먼저 잘라요? 평소에 일 못한 사람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 열심히 한다고 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맞는데 몇 월 며칠 이후에 가셔야 돼요. 7월 25일 이후에.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여름 휴가가 딱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1년 중에 며칠 써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바뀔 예정이긴 했어요. 이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여름 휴가 잘 안 갈라 그래요. 왜요? 비싸기도 하고 너무 많아 사람이. 사람이 치인다 그러잖아요. 네. 뭐를 보러 갔는데 주차장만 보고 와. 맞죠? 아니면 가다가 승질나서 뭐해요? 돌려. 안 갈란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이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9월 달까지인가 휴가 쓰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많잖아요. 어쨌든 인원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가라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요거 날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날짜는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숙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세무 2급 때 날짜를 엄청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뭐 외워두셔도 되는데 꼭 안 외우셔도 지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양가로 3번하고 4번 좀 봐주세요. 신규 사업이랑 폐업하는 경우. 뭐하고 뭐하는 경우요? 신규 사업자하고 폐업하는 경우. 그래서 신규 사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하죠. 맞죠? 그래서 사업하는 날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내는 거예요? 6월 30일 것까지만. 왜요? 난 4월 달에 사업 안 했어. 그러면 4월 달 거는 꼭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업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폐업이에요. 내가 만약에 4월 1일부터 몇 월 며칠부터요?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5월 5일 날 뭐 했어요? 폐업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폐업했다고요? 5월 5일 날 폐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5월 5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6월 25일까지. 왜 그러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월 달에 폐업했으니까 5월 달부터 25일이 아니에요. 5월 달부터 25일이면 5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달에 다음 달 언제까지요? 25일까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부가가치세법을 만드신 분이 25일에다가 세팅을 잡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모든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는 날짜가 며칠이 되도록 25일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끔씩 나와요. 폐업일은 다음 달 며칠까지? 25일까지.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까지. 네. 왜냐면은 그 전까지면 좀 괴롭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세금 내는 날도 25일이면 그 다음번 평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 다음에 270 몇 페이지요? 4페이지. 그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앞에 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 및 납부제도.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는 날짜만 정해놓는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거나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그 날짜까지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요? 납부도 해야 돼요. 이걸 무슨 제도라 그래요?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신고 및 납부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국가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알아서 신고하고 뭐 해야 되니까 납부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많진 않을 건데. 그러면 신고 및 납부 안 하면 되죠. 안 해보십시오. 회사 망하는데. 사람들이 날짜 되면 왜 신고해요? 신고 안 하면 국가가 때리는 대로 세금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내라고 하는 게 내가 원래 내야 될 돈보다 많아요, 적어요? 무조건 많아요.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원칙. 원칙은 뭐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대빵 잘 돼. 사업이 잘 되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할까요? 여러 개 할까요? 여러 개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여러 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여러 개 하면은 어쨌든 그 여러 개를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뭐 한다? 납부한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5개면은 몇 번 신고해야 돼요? 5번. 근데 불편해. 그러니까 계속 국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사업장 많아. 그러니까 편한 방법 좀 줘봐.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세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것도 불편하대요. 그래서 또 나온 게 또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하는데 불편하니까 납부만 어디에서 하자? 한 군데에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신고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봅시다. 한 군데에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내가 만약에 사업체가 20개를 갖고 있어.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만 주는 거예요? 하나만.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다 하니까요. 한 군데에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세요. 몇 부만 준다고요? 한 부만. 왜 한 부만 준다고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잘 되어 있어야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률이 우리나라 뭐 90%대 되니까. 휴대폰이야 뭐 어마무시하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기가 과거보다는 쉬워졌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 해. 어차피 너네가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 그래도 음식점 같은데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가끔씩 리뉴얼 할 때가 있어요. 메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소식 그렇게 했었는데 한소 처음에 제가 알기로 3, 40가지인가 팔았었어요. 되게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이게 잘 팔리는 게 있고 뭐 한 게 있죠? 안 팔리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먹으러 가면은 그 데이터가 본점 데이터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몇 개 팔렸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깔끔하게 수를 줄였었었죠. 근데 또 늘리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씩. 그랬다 또 나중에 또 뭐 할 거예요? 줄이고. 이걸 아마 무한 반복하지 않을까. 왜냐면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작년에 잘 팔렸다 그래서 올해 잘 팔려? 이것도 아니고 3년 전에 잘 팔렸다 그래서 올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리뉴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문제죠. 프랜차이즈 하고 계신 분들이. 왜요? 리뉴얼 할 때마다 돈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상술이에요. 네. 우리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네들은 간판을 가라. 메뉴판을 가라. 근데 공짜는 아니야. 이게 핵심인 거죠. 어떡하겠어요? 다 먹고 살려면 또 뭔가를 하나 창조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 275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274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어요. 무슨 장이요? 사업장. 거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좀 봐주세요. 요게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여기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사업장이 되냐면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거기 밑줄만 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업장이라는 게 그 주로 일하는 곳이 사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매매업이라는 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고 팔 때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많이 있을까요? 사무실에 많이 있을까요? 사무실에 많이 있어요. 부동산 구경하러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는 그냥 이 땅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대부분 계약서 쓰거나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해요? 네, 사무실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지? 개그우먼 중에 그 박미선 씨. 박미선 씨가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해서 TV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하나 샀대요. 땅을. 되게 좋은 게 있다라고. 예, 사모님 좋은 거 있으시니까 하나 사시겠냐고. 그래갖고 갔더니, 어머, 여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구경 갔더니 이 땅 괜찮은 것 같아. 설명 계속 들으니까 샀어요.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 땅 잘 있나 궁금하잖아요. 땅이 솔직히 싼 것도 아니니까. 또 갔더니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면 물 들어오는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썰물 밀물 때 시간 안 맞춰서 가면 내 땅을 밟지를 못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었어요. 네. 잘 알아보고 사야 됩니다. 요즘 사기꾼 많아요. 적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취업 자리 알아보실 때 부동산이라고 써 있는 데는 무조건 걸으세요.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부동산 회사 이런 데에서 사람 뽑잖아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사기 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당 75,000원 아니면 10만원 이렇게 올려요. 처음에 일도 안 시켜요. 되게 쉬운 것만 시켜. 그러다가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작업이 들어옵니다.
되게 처음에 이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여기는 일도 대충 안 하는데 7만 5천 원, 10만 원씩 주네. 신뢰를 쌓아요. 신뢰가 이제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혹시 주변에 돈 있는 사람 있냐고.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고.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적습니다. 왜 적냐면 이 사람들하고 이미 신뢰가 뭐 했어요? 쌓였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맨날 BMW 끌고 다니고 밥도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갈 때 나를 막 데리고 가는데 막 가서 보면은 막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때 자기는 뭐 연봉이 뭐 1,000만 원이 넘는 데는 등 월급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거짓말을 해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우리 사장이 영업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것도 영업 되게 잘했었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내일이면 망할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매출액도 없어. 월급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 그리고 어떻게 월급 줬냐면 그 사장 밑에 바지 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걔 콧구멍만한 회사에 있을 건 다 있어. 회장 있죠, 바지 사장 있죠, 그 다음에 뭐 부장님 있죠, 과장님 있죠, 대리 있죠, 사원 있죠. 그래갖고 인원도 6명인가 7명밖에 안 되는데 각 직급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걔 콧구멍만한데 회장하고 사장이 있는데 우리 사장이 바지 사장이거든요. 바지 사장이 대출 받아서 월급 줬었어요. 그럼 내일이면 망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었어요. 되게 좋게. 그래갖고 자기하고 좀 얘기하재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게 돼? 매출액도 없고 우리 내일 망할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 생각이 드냐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뱀의 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들어갈 때는 안 될 거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가능할 것 같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되게끔 그 사람한테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내가 겪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회사 꼭 걸르세요. 저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건 뭐냐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부동산 임대라는 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부동산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법에서 중요하냐면은요. 앞에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를 사업장 소재지에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 한다고요? 사업장 소재지. 그러면 내가 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면 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빼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띄워주라고. 근데 왜 띄워주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 그래도 그 자립도가 100% 넘어가는 데가 제가 듣기로는 많지 않아요. 네. 인천도 80%인가 70%밖에 안 될걸요? 인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국가에서 이걸 받으면 띄워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이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집이 3분의 2는 인천이야. 3분의 2는 부천이야. 이런 집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천 거면은 세금을 누가 가져가요? 인천이. 이게 부천 거면은 세금을 부천이 갖고 가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한테는. 그래서 국가에서 요때는 요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다 법을 뭐해요? 만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TV 보다가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건데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있는 학교를 못 가요. 왜냐면 길을 건너면 시가 바뀌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길만 건너면은 학교인데 여기를 못 가고 애들이 걸어서 30분이라는 길을 가야 학교가 있어. 그거는 좀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대요. 왜냐면 이게 또 이권이라든가 이런 게 또 껴있어서 쉽진 않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법에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집에다가 돈 주고 얘만 전입신고를 해버린대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실제. 왜냐면 얘를 멀리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학원을 보내던가, 그러면 학원차가 아침에 데려다주고 학원 데리고 가고 우리 집 앞에 내려주고, 요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 좀 법이라는 게 근데 완벽할 수는 없는데 좀 개선사항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개선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저거 있잖아요, 민식이법. 근데 솔직히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바뀌어야 될 건 있어요. 이미 터지고 있어요. 애들 요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차 쫓아오는 게 취미예요. 나 박아달라고.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그리고 엄마가 와서 협박한대잖아요. 애하고 만약에 그 민식이법이 가능한 데에서 사고가 났어. 근데 이게 애가 갔다 와서 박았어도 내 잘못이 된대요. 법적으로. 민식이법 자체가. 그리고 이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 보면 이놈이 일부러 박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박았는지 아니면 내가 갖다 박았는지 이게 어느 정도 판단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한문철 변호사인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교통사고 관련돼서 그 사람 사이트에도 몇 개 올라왔어요. 애가 분명히 자전거를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에 오니까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에 와서 박아버렸어. 그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300 내놓으래. 전체적인 틀을. 민식이법으로 신고 안 할 테니까 300만 달래.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잔머리는 역대 최강이야. 부모가 애한테 시킨 거죠. 다치는 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갖다 박지 말고 자전거로 갖다 박아라. 네. 그리고 실제 수강생 중에서도 겪으신 분 있어요. 차 끌고 가는데 뒤에서 애가 막 쫓아오더래요. 네. 거기가 그 뭐냐 스쿨존 안에서.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걸,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다가 한 명 정도 소송이 돼서 크게 문제가 돼야 아마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 부모한테 뭐 벌금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때린다던가. 이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 왜냐면 이게 애들 용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미 인터넷에 떴어요. 차에다 갖다 박아. 어디에서요? 스쿨존에서. 그리고 돈 달라 그래. 그럼 줄 거야. 이게 실제로 떴대요. 참 슬프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275페이지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직매장 위에나 밑에다가는 사업자가 맞아. 사업장이 맞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직매장은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세금을 내게 하려면은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직매장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직매장이 싸죠? 직접 매장 운영하니까 일반적으로.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뭐만요? 보관만. 그러면 거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없으니까 세금 낼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치장 그러면 뭐만 하는 곳이라고요? 보관만 하는 곳.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여기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임시사업장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박람회.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장의 포함.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를 3번 가봤어요. 제일 많이 간 거는 육아 박람회. 애 때문에. 애기 때문에. 애기 용품 어떤 거 있나. 구경하러 갈 때마다 마음만 아파서 오긴 하는데. 저거 이쁘대. 그래서 가서 보면은 200만 원. 저거 괜찮대. 가서 보면 150만 원. 그 제일 진짜 꼬맹이 태어나기 전에 뭐 와이프한테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물건 사러 갔었을 때 제일 슬펐을 때가 애기 용품 싸게 파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일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좀 싸긴 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근데 하필이면 내 앞에 아저씨가
한 방에 250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2개 샀는데 카시트하고 유모차 250을 긁는데 나는 이것저것 많이 담았는데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또 그 아저씨는 또 일시불로 긁어버리네.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었던 거는 우리 회사에서 박람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지 마십시오. 너 박람회 갈래? 일할래? 그럼 일하세요. 박람회 가면은 엄청 빡세요. 전시장 안에서 짝다리 못 짚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회사 물건을 구경하려고 할지 모르죠. 짝다리 짚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뭐야? 손님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짝다리를 짚고 있어? 딴 데 가지 뭐. 너네만 있냐? 이런 케이스라고. 그래서 짝다리도 못 짚고 고지 서 있어야 되는데 짝다리 안 찍고 30분만 있어 보십시오. 미칩니다 진짜. 차렷 자세로 집에 가서 30분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10분만 있어 보세요. 내 장담하는데 10분 안에 움직일걸요? 그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웨딩 박람회.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려고 웨딩 박람회 가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웨딩 박람회를 가면은 이제 결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갔더니 개뿔 웨딩 플래너만 계속 주구장창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군데인가 2군데 받는 척하고 와이프한테 가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왔죠. 웨딩 박람회 가지 마세요. 웨딩 박람회 가면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놈의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네. 근데 그런 데에서 하면은 참고로 플래너가 잘못된 건 아닌데 비싸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스드메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와이프가 하자 그러면은 할 생각은 있었는데 와이프도 그거에 대해서 큰 로망이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스드메 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가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 했어요. 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거고. 저는 근데 다행히도 둘 다, 저는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하지 말자 그랬고, 와이프는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그러는데 별로 필요 없대 그래갖고 안 했죠.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박람회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거래해요, 안 해요? 해요. 박람회장 안에서 물건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뭐는 걷어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은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